기초를 잡은 다음에는 다시 한 주 내지 두 주 정도는 우리가 수학 상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감각을 좀 잡아보셔야 되는 관계로 그쪽 문제를 다시 한번 풀러가기는 할 거니까 일단 제가 계획해 둔 데까지는 진행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 165페이지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자, 166페이지로 가서 뭐 요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 많이 했었던 내용을 좀 제외하고 좀 노잼이니까 재밌어 보이는 게 어디 있냐? 아유, 없다. 이거 나중에 디테일하게 가도록 하고 새거 배우자 168페이지. 자, 우리가 하게 되는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원방정까지. 자, 168페이지로 바로 넘어오세요. 자, 168페이지로 바로 넘어와서 뭐 하나 배울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제가 1학기 기말 시험 범위를 미리 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단순하게 기말 시험 범위다라고 하고 넘겨버리기에는 기초적인 대화를 할 때 수학상에서 막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거 볼 일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직선 자체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가르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지르고 갈게요. 결론부터 갑시다. 뭔가 배운 거는 없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의 결론은 무조건 이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어떤 2차 함수에 대해서 학습했을 때 그 2차 함수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 딱 한 가지거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누구에 대한 표기를 해주기? 대칭축. 그치? 그러면 얘도 표현하는 방법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문제에서 주어지든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든 반드시 두 가지 포인트만 추적하면 끝납니다. 자, 누구냐면 지나는 한 점과 어떤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우리는 그 직선이 어떠한 직선이건 간에 반드시 모조리 몽땅 구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르자니까요. 어떤 직선을 구하든 직선을 만났건 반드시 두 가지 포인트 정도는 추적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자, 그래서 직선의 주인공을 요 두 가지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얘들아,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암기해 봅니다. 얘들아,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작성하는 방법을 지금 나는 여러분과의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닥치고 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라면 얘네 두 개로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냐면 요 놈이에요. y 마이너스 y1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한테 내가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을 암기하라고 할 때는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거 y끼리 빼진 거지. 그리고 요놈 x끼리 빼진 거지. 그치? 그리고 이 x끼리 빼져 있는 항목에 기울기 곱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무조건 나오시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들아, 요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시 한번 들어보자면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어떤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1,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기울기가 2이고 지나는 한 점이 1, 마이너스 2라면 쓸 때 천천히 같이 써보자. 얘들아, 기울기가 2고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가면 되냐면 y끼리 빼. y 누군데?
지나는 한 점에서 y 누군데?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마이너스 2를 뺐으니까 플러스 2. 따라오는 거 맞아? 그리고 자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 x는 1이죠. x-1 하면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이 완료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은 고등수학에서 필수 오브 필수니까 요 디자인 반드시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세요. y끼리 빼주시고 x끼리 뺀 다음에 기울기 곱해주시면 게임 끝. One more time. y끼리 빼주시고 x끼리 뺀 다음에 기울기 곱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요런 새끼에 대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우변에 있는 놈 전개하자면 2x-2 나오는데 요 좌변에 있는 2까지 홍당 넘기면 너 토탈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앞으로 고등학교 때의 마인드로는 무조건 저렇게 구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5, 6번 풀어봅니다. 4, 5, 6번 직접 3개 다 작성해 봅니다. 이게 무조건 일단은 암기거든요. 암기를 안 하시면 추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자, 산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문제 후딱 작성해보고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라고 선언해 봅시다. 갑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서 돌격해도 돼요. 갑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y끼리 빼주시고 x끼리도 빼주시고 누구 곱하면 게임 끝이야? 기울기 곱하면 게임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산수 한번 해보자면 우변에 있는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그리고 너 전개하면 플러스 3이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까지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되시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경하시던 직선이 이렇게 출현하게 된다는 얘기. 오케이? 한 번 더 갈게요. 요 새끼. 자, 직선의 방정식은 y끼리 빼주시고 x끼리도 빼주시고 누구 곱하시면 되는 거야? 기울기. 누구? 마이너스 8분의 그냥 오죠. 자, 그래서 요 새끼 뭐 전개해보자면 요 놈은 5x에다가 플러스 5입니다. 넣어 넘어오면 11이겠네요. 그래서 5x 플러스 11이라는 직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새끼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가죠. y끼리 빼주시고 x끼리 빼주시고 기울기만 곱해주시면 뭐 끽해봐야 우리의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가 되시겠다라는 뭐 간단한 이야기. 그래서 얘는 고등수학을 하기 위한 기본 교양 중에 아주 기초적인 교양이며 직선의 방정식을 자기 손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수학 포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으로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해둡시다. 자, 지나는 한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있다면 x끼리 빼고 y끼리 뺀 다음에 누구 곱해버리면 기울기 곱해버리면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완성된다. 외우라고. 오케이? 나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해시키고 싶은 마인드가 한 개도 없어. 반드시 얘는 암기사항으로서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그래 합의가 된 거야.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누구랑 누구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정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다. 라는 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울기라는 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싶어요. 보시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고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런 질문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진짜 자주 던질 거거든.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1입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죠? 3입니다. 아, 근데 기울기가 얼마인데? 기울기를 숫자로 표현하는 게 뭔데? 기울기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죠? 기울기의 사전적인 정의라는 것은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어떤 직선이 좌표 평면에서 존재를 할 때 이런 직선이 있고 아니면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빨간색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 파란색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얘는 지금 누구로 나타내고 있어요? 숫자로 나타내고 있잖아. 그치? 기울기가 1이다. 기울기가 3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는 일반적인 판단을 할 때 얘가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다. 뭐로 하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각도로 하시는 게 기본이잖아. 맞지? 근데 각도로 표현이 안 돼 있고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수학에서의 기울기는 사실 고등수학의 주인공이야, 얘들아. 수학에서의 주인공 기울기입니다. 앞으로 정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얘들아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x 좌표 x의 이렇게 가자. 변화량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라고 기울기를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이야기. 자, 앞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기울기가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단 한 포인트도 이해를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앞으로 모든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한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봐봐. 어떤 점 1,1이라는 점이 있고 어떤 점 4,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 하나 나옵니다. 인정합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럼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누군데? 얘들아!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로 직선의 기울기는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뒤졌다 깨라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라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오케이?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점 두 개거든? 그러면 x의 변화량 얼마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요 새끼는 x좌표가 1이죠. 요 새끼는 x좌표가 4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두 점의 관계에 의하면 x좌표가 1에서 4로 간 거잖아요. 그치? 그럼 x좌표가 1에서 4로 갔다. x의 변화량 얼마야? 3이죠. 맞지? 그래서 x의 변화량은 3. 그리고 y의 변화량은 1에서 얼마로 갔어요? 3으로 갔잖아요. 그치? y의 변화량 얼마예요? 2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의 정의에 의하면 그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우리의 기울기를 얼마라고 잡아주셔야 한다? 3분의 2라고 잡아주셔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어떤 두 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직선의 기울기라는 놈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x 좌표의 차이가 분모, y 좌표의 차이가 분자가 될 테니까 요놈은 그 기울기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으로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 x좌표의 차이가 분모인 거고
y좌표의 차이가 분자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어야 하는데 169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69페이지 13번 제가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천천히. 야, 너네들이 펜 될 거 없어. 내가 풀어볼게. 자, 13번입니다. 탁 보시면 그 13번에서 2,1하고 얼마를? 5,7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집중 얘들아. 내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는 괜히 연습한 건 아니잖아.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랑 누구?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새끼의 그림을 싹 그려보자면 2,1이라는 직선과 2,1이라는 점과 5,7이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는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저 빨간색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눈에 보이잖아, 그치? 지나는 한 점.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돼요. 오케이? 기왕이면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지나는 한 점은 2,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2,1을 지나는데 내가 현재 모르고 있는 것은 저 직선의 누굽니까? 기울기. 오케이? 근데 얘 알아야지. 직선의 기울기는 정의상 뭐니까?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니까. 그래서 x의 변화량은 2에서 5로 갔대요.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리고 1에서 7로 갔대요. y의 변화량 얼마예요? 6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3분의 6, 즉 2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시는 것이죠. 아, 그래. 우리의 기울기가 2다. 지나는 한 점이 2,1이다. 얘네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못 쓰는 것도 환자잖아. 그치? 어떻게 쓰면 돼? y끼리 빼주시고 x끼리 빼주시고 누구 곱해버리면 게임 끝. 기울기 곱해버리면 게임 끝. 오케이? 그래서 이쁘장하게 써보신다면 우리의 y는 2x-4인데 너 넘어왔으니까 2x-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었군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누구랑 누구?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그중 기울기는 그 정의를 반드시 누구로 가지고 있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169페이지에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14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다 풀어드릴게요. 14번부터 20번까지 요 7문항 다 풀어보세요. 직선의 방정식 오늘 시간 지나면 뒤져도 안 까먹게 만들어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같이 갈게요. 자, 순식간에 끝나요. 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추적부터 시작입니다. 지나는 한 점, 기울기. 근데 지나는 한 점은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대로 하세요. 3,4를 지난다고 하고 기울기 그냥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의 기울기라는 녀석은 그 정의가 누구라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자 3에서 9로 갔습니다. x의 변화량 6. 그리고 4에서 7로 갔다면 y의 변화량은 3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며 3,4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바로 갈게요. y끼리 빼주시고 x끼리 빼서 누구 곱해버리면 기울기 곱해버리면 게임 끝. 오케이?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시냐면 x의 변화량 2가 되겠죠. y의 변화량은 0입니다. 얘들아 이건 알지? 2분의 0이라는 분수는 그냥 얼마니? 0이야.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상태니까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y끼리 빼주시고 x끼리 빼서 누구 곱해버리면 게임 끝. 기울기 곱해버리면 게임 끝. 그치? 아이 근데 난 책 뭐 바보도 아니고 0이랑 곱하면 그냥 곱해진 새끼 싹 다 날아가는 게 국룰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때의 직선은 그냥 누가 되신다? y는 1이 되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4로 갔어요. x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5입니다. 자, 그리고 y의 변화량은 3에서 마이너스 17로 갔습니다. 계산이 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를 산수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x의 변화량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뺀 거야. 오케이? 그래서 5, y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여기 빼면 뺀 거는 괜찮잖아. 그치? 얼마야? 마이너스 20.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 따르겠습니다. 앞에 거 지나는 점이라고 하자. y끼리 빼주시고 x끼리 빼서 기울기 곱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4.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인 16번에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자 17번 이건 간단하게 설명 좀 할게요. 자, 요 새끼도 마찬가지로 그 기울기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보자면 우리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이잖아. 그치? 근데 그 x좌표가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야. 그래, 너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x의 변화량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 된 거니까 변화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치? x의 변화량 얼마야? 0이야. 그치? 그리고 y의 변화량 얼마니? 0에서 7 된 거니까 y의 변화량은 7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요렇게 된 숫자 0분의 7 얘는 숫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왜? 분수에서 분모는 절대로 얼마가 될 수가 없으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새끼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거냐면 적어놔. 그려. 그리면 구할 수 있어. 그냥 문 개소리인데요. 이런 개소리거든. 봐봐. 요렇게 생겨먹은 좌표평면이 있었다라고 한번 볼게. 요렇게 생겨먹은 좌표평면이 있을 때 한번 찍어봐. 마이너스 5,0 어디 있니? 여기 있지.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5,7 어디 있니? 여기서부터 7칸 올라가서 여기에 존재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5,7 맞니?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직선은 요점과 요점을 동시에 지나는 요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단 요 노란색 선은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가 누구로 고정되어 있는 놈이야? 마이너스. 쓸 수 있잖아. 누구니? x는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요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5 요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얘는 메모를 꼭 해놔.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우리의 분모에 빵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기울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원인은 뭐야? 요렇게 생겨먹은 y축 평행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 그림까지 잘 그려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잘 그려 두시고 18번으로 가죠. 자, 빠르게 좀 가겠습니다. 자, x좌표의 차이, 우리의 기울기는 1이죠. 그리고 우리의 y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요점 지난다고 해보면, 그래,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주시기만 하면 게임 끝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순식간에 속도를 좀 올려서 빠릿빠릿하게 가볼게요. 자, 기울기 얼마일까요? 여기서 여기 빼면 x의 변화량 2, 여기서 여기 빼면 y의 변화량 3.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2분의 3. 요 놈이 조금 더 숫자가 작으니까 요 놈으로 하자.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주시기만 하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 그리고 20번의 기울기는 x끼리 빼면 12, y끼리 빼면 4가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 3분의 1. 그래서 y끼리 빼주시고 x끼리 빼주시고 기울기 곱해서 정리하시면 게임 끝.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7문항이나 풀어봤지만 얘는 기본 오브 기본 교양으로서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영역이 돼서는 아니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 간단하게 해놓고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21번 쪽 갈 거예요. 여기도 존나 쉬우니까 그냥 들으세요. 간단하게 메모해놔. 자, 바로 아래쪽에 있는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위쪽에다가 그렇게 적어놔. 받아쓰기 하는 거야? 5글자야. 적어. 절편방정식. 자, 절편방정식입니다.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고등학교 1학년의 순간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봐오던 직선의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 mx 플러스 n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빨리 왔네. 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그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형태지. 중학교 때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중학교 때 수업을 안 들었어도 상관은 없으나, 야,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형태. 얘가 직선인데 방금 전에 내가 드린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님들 직선의 구성 요소는 딱 2가지. 누구 아니면 누구? 기울기 아니면 지나는 점. 오케이. 근데 그 2가지가 모두 보입니다. 왜요? 중학교 때 내가 요 x 앞에 붙어 있는 1차항의 개수를 뭐라고 불렀거든? 기울기.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상수를 내가 뭐라고 불렀거든? y 절편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야. y는 3x-1이라는 놈을 딱 만났어. y는 3x-1이라는 딱 저 새끼를 만났어. 제가 직선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얘는 직선이고 물어보자.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3. 직선의 y절편 얼마예요? -1. 그릴 수 있지. 그치? 어떻게? 야, 직선의 y절편이 현재 지금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놈이니까 증가하는 직선 요렇게 그려버리면 게임 끝인 거라고. 뭔 말인지 되니? 오케이? 하나만 더 할까? 자, 보시면 y는 -2x 플러스 5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있어. 그러면 자 물어보자. 저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리고 y절편 얼마예요? 5. 오케이? 그럼 그리자 라고 해봐야 요 새끼를 그리기가 어렵냐고. 저 직선이 지나는 한 점 0,5잖아. 그치? 저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이니까 감소하는 직선 요렇게 그려버리면 게임 끝인 거지. 뭔 말인지 됐니? 그래서 저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표현 방법도 있지만 방금 전에 제가 21번에서 이야기한 뭐의 방식도 있냐면 절편방정식의 형태도 있어요. 이 절편방정식의 형태라는 것은 절편이 뭐냐면 너네가 추석이나 설날에 먹는 떡은 아니고 그 절편이라는 것은 좌표평면 세상에서 x절편과 y절편 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눈에 확확 보이게 직선을 표기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요 형태에서는 뭐랑 뭐가 눈에 확 보이는 거야?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그러면 절편방정식의 형태에서는 누가 눈에 확 보일 거라고? x절편과 y절편. 그래서 그 x절편과 y절편으로 식을 쓰는 방법 요렇습니다. x절편을 a로 할게요. x축과의 교점을 a,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써버리면 직선의 방정식 그냥 완성입니다. 즉! x 아래쪽에다가 x절편 그리고 y 아래쪽에다가 y절편 집어넣으시면 절편 방정식이 그대로 완성되어 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3분의 x 4분의 y는 1 요렇게 생겨먹은 xy에 대한 1차식이 여러분들 눈앞에 출현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가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천천히 x와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요 새끼 무조건 무슨 선이야? 직선이라고. 오케이? 근데 얘는 무조건 직선인데 x 아래쪽에 3 있고 y 아래쪽에 4 있으니까 각각 얘랑 얘를 x절편과 y절편으로 하는 직선입니다. 즉 그려보자면 어떤 직선이 x절편을 얼마로 가진대요? 3으로 가진대요. y절편을 얼마로 가진대요? 4로 가진대요. 맞니? 그러면 쟤네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 요렇게 생긴 놈밖에 없잖아.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전혀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결국엔 어떤 직선의 표현법인데 그 직선의 표현법 중 절편 방정식은 절편이 눈에 확확 보인다라는 거죠. 21번 바로 답 불러드리죠. 답 불러드리는 게 그냥 푸는 거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x절편은 3이고 y절편은 2래잖아. 그치? 다 불러볼까?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오케이? 이게 절편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22번부터 24번까지 써. 답도 안 부를 거야. 그냥 써. 익숙해져 보자고. 직선이랑 좀 먼 인생을 살았잖아. 지금부터는 굉장히 친숙해져야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고등학교 수학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다 썼죠? 매너상 답은 불러볼까요? 뭐 풀이 과정도 없잖아. 22번 뭐야? 마이너스 7분의 x 더하기 1분의 y는 1. 23번 뭐야?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 24번 뭐야? 5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x절편을 각각 분모에 y절편을 각각 분모에 집어넣으면 절편 방정식이 된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지금 아주 기본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모르는 내용이지만 뭔가 설명할 거리가 없고 그냥 이러자라는 약속의 연속이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노잼일 수밖에 없지만 모르면 아예 대화가 안 되니까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뭘 배워봤냐면 직선인데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흔하잖아. 그치? 왜? 직선의 구성 요소는 딱 두 가지. 누구랑 누구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눈에 확확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처럼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얘가 직선이 아니냐? 얘도 직선이야, 그치? 다만 그 직선에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면 너가 되는 거고, x절편과 y절편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면 너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형태들을 제가 이름 아까 붙였잖아요. 너를 절편이 주인공이니까 직선을 어떻게 쓴 거야? 절편의 방정식으로 쓴 거야, 그치? 그리고 너는 용어들을 좀 잘 알아도 나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직선을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는 아주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눈에 보이는 형태라고 해서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표준. 가장 흔한 형태.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생겨먹은 놈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눈에 확확 띄어. 직선의 무슨 형? 표준형. 그러면 뭐도 있냐면, 야, 잘 들어. 어려운 대화가 아니야. 좀 재미가 없을 뿐이야. 우변에 있는 y 있잖아. 뭔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y까지 우변을 확 넘기면 형태가 mx-y 플러스 n은 0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다른 식은 아니잖아. 그치? 똑같은 식인데 필요에 의해서 한 변에 있는 문자까지 싸그리 다 넘겨서 한쪽을 빵으로 만든 요 형태 있지. 요 형태를 직선에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나누어서 직선의 형태는 토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형, 두 번째 일반형.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반형은 한쪽 변이 0이 되게 모든 x랑 y를 전부 다 넘겨서 표현한 이러한 형태를 직선에 뭐라고 부른다?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봐봐. y는 2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생겨먹은 놈 직선인 거 맞지? 기울기 물어보면 2라고 대답해 줄 거지? y절편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해 줄 거야? 3이라고 대답해 줄 거잖아. 그치? 근데 뭔가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y까지 넘겨서 이러한 형태로 써도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에 있는 식이나 다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은 직선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표준형으로 표현한 거고,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형으로 표현한 거야? 일반형으로 표현한 거라고. 뭔 말인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직선은 저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자, 알아쳐먹었으면 25번 보세요. 25번 보세요. 자, 25번 쓱 봤을 때, 자, 어떤 식이 있냐면 이런 식이 있어요.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제로입니다. 얘는 결국에 그런 거지. xy에 대한 1차식이고 우변방이잖아. 그치? 그럼 xy에 대한 1차식 무슨 선? 직선. 그치? 근데 물어보자. 요 직선의 형태는 무슨 형이야? 일반형. 기울기 얼마야? 지나는 한 점 얼마야? 하나도 안 보이지. 그치?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형태의 누구로 돌려놔야 한다고? 표준형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그래서 야, 표준형으로 돌리려면 y만 남기면 되지? y 빼고 다 남길게.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양변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인정해? 그러면 야야야,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과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서로 같은 직선이지. 그치?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도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 됐냐?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감소하는 직선 그려주시면 되죠. 요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림 그려주시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직선의 기본 디자인 잡아보죠. 226번부터 28번까지 그림 그려보세요. 시작. 26번부터 28번까지 그림 그려봅시다. 직선에 대한 기초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다녀보세요. 근데 재미는 좀 없죠. 원래 중학교 때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안 끝나고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그 사람이 전화적으로 자기가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이준서 저 동생이 엄청 자기도 엄청 밖에서 또 형이 놀라서 그래서 엄청 영상 갑자기 형이 이랬으면 자기가 걸리지 않았을까? 나는 운동인데 자켓도 했던 자켓도 운동이었고 병원 가서는 수술하는 거면서 그때 운동이었어. 그거 진짜 완전 압수해서 정말 걸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근데 나 다음 주에 온라인 기간이 말이야. 그때가 걸리고 있어. 나 지금 걸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생각해보던데. 응. 운동이야? 아 목이 아픈 거야? 응. 그래서 드디어 걸렸구나. 설렘과 다 기대해봤다? 그때 운동? 시험 문제가 진짜 손끝이 자, 봅시다. 이쪽 파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이제 설명할 게 별로 없고 계속 약속의 연속이라서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같이 가보죠. 해보시면 빨리 들어와. 자, 26번 보시면 3x 그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제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에 대한 파악을 좀 해보자. 자, 우변을 빵으로 해서 다 넘겨놓은 거니까 표준형으로 나와야 기울기든 지나는 점이든 보이는 거죠. 마이너스 y 넘기겠습니다. y는 3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오케이. 별다른 조정 없이도 우리는 y는 3x 플러스 3꼴에 표준형 찾았습니다. 기울기 얼마예요? 3. y절편 얼마예요? 3. 그리면 되지. 샤랄랄랄라.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의 y절편이 3인 직선 그려보시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하는 직선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27번으로 가죠. 27번 가면 3x-9는 제로. 선생님, 요 새끼가 과연 직선인가요? 네, 직선입니다. 근데 그 직선이 조금 특이하기는 하죠. 1차 방정식처럼 생겨서 이렇게 쓱 넘기면 9 되고 3으로 나누면 x는 3이잖아. 그치?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다뤄본 거 아닙니까? 얘가 x는 3이라는 1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지만 x좌표가 3인 모든 점이어서 직선 만들면 되잖아. 그치? x좌표가 3인 놈들 요 라인 선상에 있는 요 점들 전부 다 그 x좌표를 얼마로 가집니까? 3으로 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자 x가 3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교양 쌓기의 과정입니다. 다소 재미는 없어도 반드시 머릿속에 교양으로서 남아 있어야 내가 너네들한테 뭔가 추가적으로 뭘 더 가르쳐서 실력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하나하나 빠지실 때마다 뭔가를 더 배워서 공부를 잘해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 얘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5y-10이니까 우측으로 넘기면 y는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랑 반대로 너는 x좌표가 3인 점들의 모임이었잖아? 그러면 그래 y좌표가 2인 점들의 모임 잡아주면 되잖아. y좌표가 2인 건 요런 평행선이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그래프 완성되었다 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직선의 그 관점에서 그래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1페이지. 교양 쌓는 과정은 언제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힘들고 내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야, 1 더하기 2를 뭐라 그러냐? 1 더하기 2를 뭐라 그래? 3. 그치? 지금 대답할 수 있지. 근데 나한텐 그 느낌이야. 야, 1 더하기 2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대답을 못하네. 그래서 1 더하기 2가 왜 3이 됐는지를 지금 설명한 거야. 그 정도야.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지. 근데 이제는 성실하게 좀 재미가 없어도 따라오셨다면 1 더하기 2가 왜 3이 되는지를 지금 너네가 안 거야.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거를 드디어 배워보는 겁니다. 고생하셨고, 자,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이겁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거의 수학 단어는 그 제목에 대부분의 개념이 다 들어있다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면 일단 직선 두 개가 원래 있었던 거잖아. 그려볼게. 자, 첫 번째 직선 요놈이라고 하고 L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직선 요놈이라고 하고 L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L1이라는 직선과 L2라는 직선의 교점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가 지금 교점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교점인데 그 제목에 의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일단 첫 번째 질문 몇 개쯤 있냐? 요 빨간색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놈들이 있겠지. 그치? 근데 어떤 놈도 있어? 이런 놈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놈도 있어? 이런 놈도 있잖아. 맞니? 저런 빨간색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쯤 있냐고. 정답은 이겁니다. 존나 많죠. 그쵸? 개 많죠. 셀 수 없이 많죠. 그릴 때마다 있는 거지. 그릴 때마다 있는 거지. 맞니? 이 빨간색 점선으로 된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직선이라 하면 요 빨간색 점은 지나지만 기울기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 그치? 그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거예요. L1과 L2를 플러스 K로 연결하기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얘가 저 빨간색 직선의 표현법이에요. 자, 바로 이어서 L1과 L2가 식으로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쌤 무슨 말 하는지 당최 모르겠는데요. 일단 하는 법부터 알아두시죠. L1을 내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2라는 놈을 2x-y 플러스 3은 0 이러한 형태로 L1과 L2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번째 직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오케이? 얘가 지금 누구야? L1 얘가 지금 누구야? L2 맞니?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저 빨간색 직선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얘 두 개 그냥 플러스 K라고 연결해서 게임 끝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전체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하겠다.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33번으로 오세요. 바로 33번으로 오세요. 33번 쓱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이잖아. 33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이 요 모양이거든. x 플러스 2y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을 플러스 k로 연결해 놨습니다. 인정? 그러면 얘들아 저러한 형태가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형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뭐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뭐 해놓은 거야? K로 연결해 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현재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에 들어있는 직선 넘버 1 누굽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두 번째 직선 누굽니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인정?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라고?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뭐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 두 개의 교점은 어떤 함수의 교점이라는 것은 결국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구해야 돼요. 뭐 했습니까?
연립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두 개를 뭐 하시기만 하면 연립하시기만 하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볼게요. 자, 얘네 두 개 연립해 보겠습니다. x는 사라지게 만들어 보죠. 위에서 아래 거 빼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거 빼면 3y.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플러스 6. 0에서 0 빼봐야 그냥 빵이잖아. 그치? 그래서 연립했더니 y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x값도 한번 구해볼게요. y에다가 마이너스 2쓱 대입하시면 플러스 2로 바뀌면서 x값은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일반적인 연립 1차인데 실제로 직선과 직선을 연립했기 때문에 얘가 교점의 x, y 좌표입니다. 즉, 지나는 교점은 1, 마이너스 2가 되시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33번 표현법부터 시작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식까지 우리가 같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33번이었고, 자, 34번 한번 풀어보세요. 34번. 자,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구해보십시오. 자, 다 구했습니까? 자, 같이 한번 가보죠. 자, 문제에서 3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직선이 누굽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뭐를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 4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제로일 거고 두 번째 직선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제로일 거야. 그러면 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 두 개 연립만 간단하게 좀 해보시면 더하면 될 것 같은데 두 개 더하면 6x 그리고 더하면 플러스 3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볼까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쓱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합쳐서 넘겨버리면 y는 4가 되실 터이니 두 직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4가 되신다는 이야기고 결론입니다. 무슨 소리? 요 직선은 누구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4를 지나는 직선이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판단 과정을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림까지 좀 그려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이 의미하는 바는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너인 거야. 그치? 다시 초창기로 돌아가서 얘들아, 직선은 반드시 누구랑 누구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지나는 한 점과 누구? 기울기. 오케이? 지나는 한 점은 대놓고 알고 있는데 기울기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감정적으로,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 어떤 점? 마이너스 2분의 1, 4가 있는데 요 점을 분명히 지나지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모른다니까 걔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생겨먹은 직선은 뭐다? 얘를 분명히 지나지만 기울기는
변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바람개비처럼 여기를 중심점으로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팽글팽글 돌아가는 직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팽글팽글 돌아가는 그 직선의 표현 방법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171페이지에 37번 바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171페이지 37번 보세요. 자, 뭐냐면 다음 두 직선의 교점과 점피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이 누군데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그리고 하나 더 누구냐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 얘네 두 직선의 교점과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아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일단 뭐 하면 되겠니? 이 새끼의 교점은 문제에서 얘기만 하고 있고 안 줬으니까 직접 교점의 좌표를 뭐 하시면 되겠어? 구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구해보면 보여드릴게. 칠판만 봐. 자,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연립입니다. 그쵸? 위에서 아래 거 뺄게요. 4y.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교점의 y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대입할게. 숫자가 더럽네 개새끼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대입하면 얘는 4분의 8이잖아. 그치?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시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교점 요렇게 나왔고 이 교점과 요 P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뭐 하시면 돼? 지나는 한 점 얘로 하자. 이제 뭐만 알면 게임 끝이야? 기울기.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까지 구해보시라면 기울기 정의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직선의 기울기 누굽니까? x의 변화랑 분의 y의 변화랑. 오케이? 그래서 자 x의 변화랑 여기에서 여기 뺄게요. 4분의 5. 그리고 y의 변화랑 여기에서 여기 뺄게요. 4분의 3. 그럼 번분수니까 4는 동일하게 곱해서 약분해 주신다면 5분의 3 나오고 요 새끼가 바로 기울기가 되시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가 5분의 3이고 0,0을 지나는 직선은 써보면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면 얘가 바로 정답으로 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되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는 해. 근데 배운 거를 좀 써먹어보자. 방금 내가 뭐 했는지를 순차적으로 알려드릴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두 직선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 구하라는 거지. 그치? 방금 내가 뭐 했어? 다이렉트로 교점 구해서 점 2개 가지고 직선 써버렸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며? x 플러스 y 플러스 2라는 첫 번째 직선과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이라는 두 번째 직선을 뭐로 연결하기만 하면 k로 연결하기만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분명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누구까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야? 0,0까지 지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대입하시면 빵빵 다 날아가고 남는 건 2 플러스 k 빵빵에서 날아갔으니까 마이너스 1만 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는빵 해버리시면 우리의 k 값은 얼마가 되신다? 2가 되신다. 그래서 저 k 자리에 제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k 자리에 2를 쓱 집어넣어 보면 2x와 x 합쳐져서 3x 그리고 마이너스 6i와 너 합쳐져서 마이너스 5i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너 합쳐지면 빵이 되기 때문에 이거 우측으로 넘기면 y는 얼마 됩니까? 5분의 3x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구한 방식과 지금 구한 방식이 당연히 정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제가 가르쳐드린 아이디어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한 두 번째 방식으로 세 문제 풀어봅니다. 38번부터 40번까지.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세우기는 진짜 존나 간단하잖아. 그냥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을 K로 연결해서 K값 구해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자, 시작. 다 하고 노냐? 다 하고 노? 네? 다 하고 노냐고?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겠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이 두 식을 K로 연결하는 것까지 했는데 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직선이 P를 지난다며. 아 그냥 대입하면 돼. 각자 다 식에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닥치세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직선 두 개의 자,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쓰겠습니다. 바로 쓸게요. x 플러스 5y-4라는 직선과 누구냐면 x-2y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작성은 그냥 두 개 플러스 k로 연결하면 게임 끝이죠. 는 제로. 오케이. 제가 누구라고 감정적으로 요놈과 요놈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누구도 지나고 있는 거야 지금. P 0,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직선이 0,1을 지났는데 대입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x에다가 0 대입하고 1 대입하면 5 빼기 4니까 1. 그리고 0 대입하고 1 대입하면 8이겠네. 플러스 8k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k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8분의 1 혹 들어가 주시면 요 새끼 어차피 연산해버리면 1차 항과 1차 항은 합쳐지겠지. 그치? 8분의 7x. 뭐 합쳐지면 몰라. 뭐 개복잡한 y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만 어차피 직선입니다. 연산은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산수니까. 자, 바로 넘어가서 39번 바로 만들어 보죠. 39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4x 플러스 y 플러스 14라는 1번 직선. 그리고 x-6y 플러스 8이라는 2번 직선.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K로 연결해버리면 게임 끝. 오케이? 그러면 저 직선이 39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P 1,0을 지난다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입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 1,0 대입하면 1빵 들어가면 4에다가 합치면 18이죠. 그리고 자 1빵 들어가면 1과 8 합쳐지면서 9k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k 값은 마이너스 2겠네요. 요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연산만 하시면 직선이 튀어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40번으로 넘어가서 얘 쓰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시하고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6x 그리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와 누구냐? 3x 플러스 2y에다가 마이너스 4입니다. 얘 두 개를 k로 연결하기만 하면 게임 끝.
자, 40번에서는 2,0 지난데요. 2,0 대입해서 K값 구하시면 되겠죠. 할게요. 2 대입하면 12에서 2 뺐으니까 10. 그리고 플러스 2,0 대입했으니까 3, 6에서 4 뺀 거죠? 2K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의 K는 마이너스 5가 되실 터이니 이 자리에 마이너스 5 대입하면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으므로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3번 풀어봐. 뒤로 넘어가서 3번 풀어봐. 자, 3번 못 풀면 바보. 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필요한 요소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라 그랬어. 그치? 근데 기울기는 대놓고 마이너스 3. 지나는 한 점은 x절편을 줬네. 우리의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점의 쓰지 뭐. x절편이라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0 아니냐? 그치?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엮어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써본다면 작성 어떻게 들어가요?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끼리 빼기만 하면 게임 끝. 오케이? 그래서 너 연산 들어가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될 터이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y절편이잖아.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대답해 주시면 게임 끝. 못 풀면 바보.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얘들아 혹시 이거 좀 가르쳐도 되겠니? 4번 좀 가르쳐도 돼? 너네 혹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아? 아니 들어는 봤지. 누구인지 모를 뿐이지 들어는 봤잖아. 그치? 어차피 해야 돼. 2학년 때 고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수학 포기자들의 무덤이 되는 건 삼각함수라는 놈이거든. 주인공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안 어려우니까 들어. 자, 4번 볼게. 혹시 너네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 줄 알아? 직각 삼각형이야. 그치?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누구인지 알아? 빗변은 얘지. 그치? 밑변 누구야? 높이 누구야?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야? 거기서부터 수학이 틀어진 거야. 거기서부터 수학이 틀어진 거야. 그래. 의도상 내가 이렇게 평평하게 요변을 놔뒀으니까 의도상 그냥 관용적으로 얘를 밑변으로 하자, 얘를 높이로 하자라는 게 내 의도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생겨먹은 평평한 직각삼각형에서는 너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곧잘 하거든.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줬다고 치자.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럼 누가 밑변이야? 밑변을 자꾸 밑에 있는 이 지랄을 해버리니까 그럼 얘가 밑변, 얘가 높이인가? 얘들아 여기서부터 수학이 틀어진다. 수학은 약속의 학문, 정의의 학문이야. 그래서 봐봐. 만약에 세타 이거 본 적 있어? 이 세타라는 건 본 적 있어? 보통 각도에 대한 변수는 x라고 잘 안 해. 각도에 대한 변수는 이 각도가 45도다라고 하면 편안. 여기가 30도다 편안. 그치? 근데 이 수학에서 이 각도를 모를 수가 있는 거거든. 너 몇 도인지 모를 수 있지. 그럼 이 물음표라고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x라고도 잘 표시 안 하고 이 각도를 모를 때는 요렇게 돼지 콧구녕을 세워놓은 모양으로서 요렇게 써주고 세타라고 불러. 오케이? 아 뭔가 있어 보이잖아. 세타. 각도를 모를 때는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거야? x 말고 세타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봐. 이거 중학교 때도 다 했었던 대화야. 천천히 소개할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일단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삼각비 값은 토탈 3가지거든. 그리고 여기서 아는 사람 있지. 사인 세타 누구분의 누구야? 너분의 너. 코사인 세타 누구야? 너분의 너. 탄젠트 세타 누구야? 너분의 너. 이렇게 가잖아, 그치?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뭐 시험 필기체도 좆도 오르면서 필기체 기준으로 필기체 S 쓸 때는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C를 쓰면 코사인 이렇게 되는데, 탄젠트 쓰면 T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배운다고. 행복하지가 않다고. 이때부터 되게 막 안 행복했었던 거라고. 그렇다는데 씨발 뭔지 모르겠어. 여기에서 여기가 세타면 사인은 그럼 누군데?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돌린 다음에 C를 쓸 거야? 안 행복하다니까 정말로. 그지? 그래서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선 정의에 대한 암기는 필수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사인이라는 놈은 정의상 이렇게 돼 있어. 삼각함수의 빗변분의 높이야. 사인이라는 놈은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로 하자라는 약속이 있어. 그리고 코사인이라는 놈은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탄젠트라는 놈은 밑변 길이분의 높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야. 중3 때 이미 암기가 끝났어요. 암기가 안 끝나니까 계속 틀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이런 정의가 있을 때 내가 방금 전에 밑변과 높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밑변과 높이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높이라는 놈은 반드시 내가 관심이 있는 이 각도 있지. 내가 세타라고 둔 내각 있지. 얘랑 마주보고 있는 요 새끼를 뭐라고 부르냐면 높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요 놈이 뭐인 거야? 높이인 거야.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각도가 요쪽일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내 관심 있는 각도가 요쪽이라면 높이는 누구인 거야? 얘랑 마주보고 있는 요 새끼가 높이인 거야. 아시겠어? 지금 요 새끼 좀 외워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One more time.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오케이? 가볼게. 자, 삼각형 ABC거든. 직각삼각형 ABC인데 이 변의 길이 알려줄게.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러면 일부러 헷갈리게 할 테니까 극복해봐. 사인 A 누구일까?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각도가 A지. 그러면 여기를 내가 관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저기랑 마주보고 있는 누가 높이야? 여기가 높이인 거야. 오케이? 사인의 정의 누구? 빗변분의 높이. 오케이? 얼마? 5분의 3이야. 아시겠어? 그러면 사인 B는 이번에는 내가 관심 있는 각도가 어느 쪽이야? B잖아. 여기잖아. 맞지? 그러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누구라고? 높이라고. 그치? 빗변분의 높이 누구? 5분의 4야.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그 정의에 대한 암기가 있어야만 헷갈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비리 때 존나 못했었던 거 있잖아. 얘가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갑자기 세타래. 여기가 갑자기 세타고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아예 재미없어. 누구로 할까? 5, 12, 13이래. 뭐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놈에서 막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재미없다. 코사인 세타 막 구하래. 코사인 세타 막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학이 안 행복한 거라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지. 그치? 그럼 뭐야? 여기가 높이다, 맞지? 빗변분의 밑변은 너분의 너로서 얼마인 거야? 13분의 5인 거야. 아시겠어? 됐어?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탄젠트라는 놈은 밑변분의 높이지. 그치? 간단하게 소개할게. 얘들아 봐. 자, 어떤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거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만할게. 보시면 이거 y축 필요 없어. y축 필요 없어. 봐. 요렇게 생겨먹은 놈에 쉐랄라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보자. 그리고 퀴즈야.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보자. 그러면 요 파란색 점의 좌표는 1,0인 것 같지? 맞지? 여기가 x축이니까. 그리고 여기의 점의 좌표가 4,5라고 한번 볼게. 빨간색 점의 좌표가 4,5라고 한번 할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는 뭐라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그치? 보면 표잖아. 1에서 4로 갔어. x의 변화량 얼마? 3. y의 변화량 0에서 5로 갔어. 얼마? 5점. 인정? 얘가 바로 누구야? 기울기라고. 근데 봐봐. 심심한 남자인 내가 요 점에서 요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요렇게 한번 떨궈볼게. 한번 떨궈볼게. 의도가 눈에 보이지? 수선의 발 딱 떨구면 뭐가 탄생해? 직각삼각형 탄생하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봐. 요렇게 떨군 점은 4,5에서 떨어진 거니까 으악하고 떨어져서 얘가 4,0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1,0부터 4,0 어려워. 길이 얼마야? 3이지. 그치? 그리고 으악하고 몇 칸 떨어졌어? 4,5부터 4,0까지 으악하면서 몇 칸 떨어졌어? 5칸 떨어졌지. 맞니? 그러면 기울기가 누구 분의 누구니? 너 분의 너였잖아. 밑변분의 높이는 요 각도에 대한 무슨 값이야? 탄젠트 값이었잖아. 뭔 말인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 기울기의 원천적인 정의는 누구? 원천적인 정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지. 그치?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주어져 있다면 이 각도에 대한 무슨 값으로도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다. 탄젠트 값으로도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게 4번에 나오는 거야. 얘들아 봐. 4번에서는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래.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 아니냐? 봐봐. 요런 거야. x축이 요만큼 있겠고 요런 직선이 하나 있나 봐. 요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몇 콤마 몇이래. 저기는 아닌 지나는 직선이 뭐 그래 여기가 2 마이너스 1인가 봐. 오케이? 그럼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이럴 수는 없잖아. 여기 아래쪽에 있어야지. 2 마이너스 1 요놈인가 봐.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직선이 지나는 한 점 정도는 찾았는데 아직 누가 없어. 기울기가 없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다? 45도. 이런 상황이야. 그럼 아는 사람은 직선의 기울기를 안 주고 각도를 줬어. 그러면 이 각도에 대한 누구도 기울기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탄젠트 값도 기울기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직선을 제대로 배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도 누구시다? 기울기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데 모르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써놔. 탄젠트 기준으로 특수각만 볼게. 30도, 45도, 60도는 각각 얼마냐면 요래 써놔. 루트 3분의 1 그리고 1 루트 3. 그래서 순서대로 루트 3분의 1 스타트해서 루트 3씩 곱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루트 3분의 1 스타트해서 루트 3씩 곱하면 특수각 값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45도 얼마니까? 1이니까. 됐어? 그래서 기울기 1 지나간 점 넣어. 직선의 방정식 쓰고 마무리하죠. y끼리 빼고 기울기 곱해서 x-2 요렇게 써주시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 얘들아 오늘 힘들었을 거라고 봐. 나도 존나 힘들었거든. 와, 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힘드니? 그래도 모르는 부분에 대한 커버업이 됐으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교양으로 살아있어야 추가적으로 내가 활용, 적용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꼭 복습하고 오셨으면 해요. 까먹으면 좆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